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이고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 개념을 만들겠다. 바로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또한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의 야심과 강력히 자기 주장을 하는 행동, 이게 이제 중국의 행동이죠. 이게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구조적인 도전을 이야기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워싱턴 조약, 그러니까 나토 조약에 명시된 근본적 가치와 대조되는 강압적인 정책들을 우려한다. 그렇게 중국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우주, 사이버, 해양 분야를 포함하는 국제 체제 내에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백악관은 나토의 신전략 개념을 준비해 가지고 내년도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나토 동맹국들이 진화하는 전략 환경에 맞는 전략 개념 수정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그렇게 밝힌 겁니다. 여기서 진화하는 전략 환경이란 개념이 뭐냐면 나토가 원래 이 냉전 시절에 구소련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지금은 러시아도 문제지만 중국을 나토의 공동의 적으로 여기면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 개념을 도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중국으로 인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의미죠. 불과 2년 전인 2019년만 해도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기회이자 도전이다, 이렇게 언급됐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나토의 안보 과제로 변화가 된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토의 공동 과제로 언급된 것은 나토 창설 7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얀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서 중국과 신냉전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고 중국은 적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동맹으로서 중국의 부상이 우리의 안보에 야기하는 도전들에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또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더 많은 탄두와 더 정교한 핵무기를 급속히 확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잘못된 판단을 극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해서 이 대중국 군사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나토의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오래된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들하고 안보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 그러면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화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나토의 안보 개념을 인도 태평양까지 확대하면서 이 군사적 부문까지 연대를 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나토하고 쿼드 국가들이 합동으로 중국을 향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나토의 30개국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미 나토의 대부분 국가들이 중국과 각각의 양자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집단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함께 대중국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은 당장 이 미국 외교의 승리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신전략 개념은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한 것이고 이 민주주의 대 독재국가의 경쟁 구도를 명확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토가 전략 계획을 마지막으로 내놓았던 2010년에는 러시아가 꼽혔으나 지금은 중국으로 변했다 그러면서 나토의 5조, 그러니까 5조가 무슨 내용인가 하니 각 회원국이 군사적으로 공격받는 다른 회원국의 방어를 의무화하는 조항인데요. 이건 신성한 것이라 그러면서 동맹 차원에서의 국가 수호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제 동진하는 것인데, 동쪽으로 이제 전진하는 것인데요.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을 파트너 국가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바이든의 이 신전략 개념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던져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각 변동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의 대중국 포위 전선의 강화가 예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토의 대중국 군사적 대응 필요성은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외부 전문가 패널에 의해서 이 나토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나토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은 더 이상 서방이 그동안 바랬던 상냥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고 군사적 저의를 가진 중국의 부상에 대해 나토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을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 나토 국가들을 위협에 빠뜨리게 만들 수 있는 가상의 적으로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고 조언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나토는 이 공식 기본 전략 문서에 중국을 포함하기로 한 겁니다. 더불어서 이런 차원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의 강국의 해군 함정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고 있거나 이미 미국 및 아시아 국가들하고 다국적 훈련을 진행한 겁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최신의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 한 6만 5천 톤급 되죠. 이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을 이미 출발시켜가지고 지금 지중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과 9월에는 이제 일본 등하고 같이 합동 군사훈련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에는 이미 10대의 미 해병대 F-35B 스텔스 수직 이착륙기도 함께하면서 미군과의 공동훈련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의 항공모함에 미군의 전투기들을 탑재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프랑스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함 전단, 그리고 독일의 호위함 등도 이 아시아 방문 대열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신전략 개념은 사실상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나토군이 미군과 합류해가지고 대중국 압박에 나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신전략 개념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기술적 우위 보전, 또 공급망 안보,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 등 공공의 또 공통의 가치 재확인, 이런 내용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중국을 의식한 이슈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죠. 그런데도 이 문제들이 중국에게는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아젠다들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백악관은 나토 동맹들이 동맹의 방위와 안보를 강화할 신흥기술의 채택 속도와 기술 협력을 용이하게 해줄 방위 혁신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을 단순한 공공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향해야 될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께 연대하는 나라들의 기술적 우위 보전, 그리고 공급망 안보, 이런 것들을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공동체에 함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국의 이익 증진은 물론이고 또 동맹의 이익을 헤아리는 중국 등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익도 지켜낼 수 있다는 다양한 포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을 풀이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의 신전략 개념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고 이념과 가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경제적 공급망, 또 공급망 연대를 위한 기술 공유, 그리고 군사적 문제까지 중층적으로 다자 연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끼어들 틈도 없고요. 어느 한쪽을 공격한다고 해서 무너질 일도 없을 겁니다. 자, 결국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중국을 향한 군사적 연대를 논의했다 그러면 G7 정상회의는 인프라와 인권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다시 정리한다면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의 군사 굴기에 맞대응하는 카드를 수립한 것이고요. G7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무너뜨리면서 경제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군사적, 경제적 포위망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회심의 카드로 그림을 그린 것이고, 이제 본격화 시행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나토 회의와 G7 정상회의에서 또 하나 두드러진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 사회의 탈중국 흐름입니다. 특히 그동안에 중국의 유럽 베이스 캠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탈리아의 대중국 정책 대전환이 크게 주목을 끌었습니다. 유럽에서 1대1로를 받아들였던 이탈리아가 전격적으로 1대1로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취임한 드라기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 다자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민주주의 진영과 같은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전제국가라 그러면서 협력할 필요가 있지만 아울러 우리가 공유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솔직해져야 된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1대1로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겁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중국 1대1로 재검토를 공개 언급한 것은 2019년 중국과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19년 3월 당시 주세페 콘테 총리는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하고 에너지, 항만, 항공우주 같은 분야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참여를 공식화했었죠. 당시 이탈리아의 1대1로 참여는 G7 국가 중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고 유일했죠. 그래서 국제사회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탈리아는 이후 중국의 우호적인 서방권 국가로 분류되어 왔고요. 이건 대중 압박 전선을 구축하려고 하는 미국과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대서양 양안 관계를 중시하는 드라기 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또 완전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로써 이 유럽 사회에서의 중국 입장은 더욱더 고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신전략 개념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서양 군사동맹인 나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가 내 결속을 다지겠다고 밝히면서 파트너십을 심화해야 될 국가로서 한국이 지목되었다는 점이죠. 물론 이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지목됐습니다만 호주와 일본은 이미 코드 가입국이니까 벨기에로 치고요. 뉴질랜드는 파이브 아이스 국가이기도 하고 호주, 미국과 함께 3국 군사동맹인 태평양 안전보장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신전략 개념 참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한국이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의 신전략 개념이 추구하는 바가 단순한 대중국 군사동맹의 성격만이 아니고요. 경제적인 면까지 이 씨줄과 날줄처럼 몇 겹으로 엮여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쉽사리 빠질 수도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그룹에서 한국이 스스로 물러난다는 것은 글로벌 정치 경제에서 소외를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이 현 정권뿐만 아니라 내년 5월 취임하게 될 차기 정권까지 생각하면서 한국을 강력한 파트너로 고려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이런 흐름에서 배제된다 그러면 이건 스스로 쇄국의 길을 가겠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추락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번 G7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을 두고 한국은 전혀 관계없다는 식으로 이 중국을 의식한 해명을 하는 정부를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아직 대통령이 귀국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통령의 뜻을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고 정부가 이 갈피를 못 잡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은 외교부나 청와대의 중국 의식 행보는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안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중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선택하는 것도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이트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